오늘 진행할 내용이 크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음표만 계속 던졌어요. 지난 4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뭔지도 똑바로 안 가르쳐주면서 데모 막 계속 하고, 오늘 뷰 컨트롤을 제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세그웨이나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드디어 그 포토 SFX 이 쓰레기 같은 앱이 지금 유료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 예제 데모를 진행해서 제가 만들었던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면 간단하게 그 아이폰 앱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맥이라든가 디벨로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2차 세미나 때 계산기 만드는 거, 계산기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3차 세미나 때 프로퍼티 리스트 같은 거 한 다음에 텍스트 뷰 데모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4차 세미나 때 MVC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UI 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UI 뷰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GUI 플랫폼, 윈도우즈 같은 GUI 플랫폼에 만약에 익숙하다면 자바 스윙이라든가 그런 데서의 하나의 윈도우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애플에서는 그렇게 윈도우라는 용어를 쓰기를 꺼려하고, 화면상의 사각형 영역,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입력을 받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4차 세미나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했던 이유가, 2차, 3차, 4차 세미나를 했던 이유가, 그런 내용을 다뤘던 이유가 오늘 이 뷰 컨트롤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 에피소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 애플 그 개발자 사이트에 가면 뷰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가이드 for iOS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어요. 뷰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애플에서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개념들, 규칙들, 그리고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아이폰 내지는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할 때 뷰 컨트롤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놓은 문서가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린 겁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그다음에 화면상에 나타나는 내용,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화면상에 보이는 녀석들, 우리는 MVC에서 모델과 뷰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들이에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모델, 그다음에 비주얼 어피어런스는 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을 뷰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상에 보이는 내용들을 관리를 해주고요. 관리라는 게 이제 과연 어떤 걸 말하는지는 이제 차차 살펴볼 거니까요. 뷰 컨트롤러 얘기하기 전에 뷰의 하이어라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요즘 컴퓨터들은 다 GUI 유저 인터페이스 쓰잖아요. 윈도우즈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면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윈도우를 하나 살짝 얹어놔요. 이게 아이폰 OS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화면에 대해서는. 윈도우는 단 하나만 딱 화면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뷰를 하나 얹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각종 서브뷰들을 등록해 나가면서 이런 식의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큰 영역을 UI 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예를 들어서 라벨 하나 얹어놓고 버튼 하나 얹어놓고, 이게 UI 뷰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라는 거는 이 화면 전체를 커버하는 뷰의 바로 뒤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뷰 컨트롤러는 어디 있냐 그럼? 이런 움직이는 거 좋아하더라고. 파워포인트에서 안 돼요 이게? 네. 자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어. 이게 내 편집할 때 잘 안 들리거든.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움직이는 거는 좋았는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이 윈도우와 뷰와의 이 서브 뷰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UI 뷰가 여기 딱 등장을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윈도우한테 나를 등록을 시켜요. 내가 뷰 컨트롤러인데 내가 지금부터 화면을 관리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딸린 자식이 뷰가 하나 있어라고 루트 뷰가 하나가 딱 등록이 돼요.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윈도우와 뷰의 서브 뷰 관계여야 하고, 즉 이 세 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이는 게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화면의 뷰를 위한 설정 기본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그 뷰 밑에 어떤 뷰가 더 들어가고 서브 뷰가 더 들어가고 상관이 없죠. 이제 그때부터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가 여기 이 윈도우와 이 뭐랄까 뷰 컨트롤러의 메인 뷰, 루트 뷰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뷰 컨트롤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쭉 늘어놓기보다는 두 가지 역할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참고했던 이 문서에서는 한 가지는 컨텐트 뷰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봐야 될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이게 제일 주된 요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운받는 앱들이 대부분의 경우 컨텐츠의 성격을 가지니까 뭔가를 보기 위한 앱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컨텐트 뷰 말고 뭐가 있냐면 다른 뷰를 관리해 준다고 하죠. 컨테이너 뷰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 뷰 같은 것도 이제 잠깐 다시 소개가 될 텐데, 이런 게 주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화면상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뷰 컨트롤러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뭐 이런 게 이거 아주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을 써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서 연락처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 연락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하나 딱 누르면 아마 대부분은 오른쪽에서 뭔가 쓱 나타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뭐 사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간략한 정보를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이런 패턴으로 구현을 할 때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많이 씁니다. 아이폰에서는 거의 그냥 표준 컨벤션처럼 쓰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제가 안 써봤지만 아마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탭바 컨트롤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좀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서서히 자세하게 들어가는 경우에 많이 쓴다고 한다면, 탭바 같은 경우는 좀 평등한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화면들을 이 화면 보여줬다가 저 화면 보여줬다가, 예를 들면 그 아이폰에 있는 뮤직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내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아니면 앨범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그런 화면 전환을 할 때 탭바를 밑에 갖다 놓고 실제로 지금 쓰고 있어요. 예, 시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이폰 가지고 계시면 잠깐 구경해 보시면 뭐 스탑워치가 나오기도 하고 월드클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탭바 컨트롤러. 이게 컨테이너 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컨텐트 뷰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제 컨텐트 뷰 컨트롤러를 쓴 아주 이제 이게 저기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구나. 요거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쳐요. 포토 앨범에서 사진 하나 골라가지고, 그럼 화면에다가 그림 보여주는 거는 UI 이미지 뷰라는 뭐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림 하나 넣어서 보여주고, 그 밑에다가 UI 뷰 하나 깔고, 이 깔려 있는 UI 뷰는 UI 뷰 컨트롤러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뒤에 애니메이션이 있나? 여기 이제 커스텀 컨텐트 뷰 컨트롤러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막 웃겨요? 아이 쪽팔리게. 근데 저기 왜 회색으로 이렇게 해놨지? 내가 가려놨나? 이거 만든 지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 슬라이드 뭐가 있는지. 네. 컨텐트 뷰의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목록이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약간 연락처 같은 게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실제로 이 클래스 안에서는 UI 테이블 뷰라는 이 여러 항목의 스크롤링까지 담당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놓은 UI 테이블 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한 줄 한 줄은 또 테이블 뷰 셀이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별도의 오브젝트로 관리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목록의 형태의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트 뷰가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러. 이제 컨테이너 뷰의 예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비게이션 뭐 그룹 하나 선택하면 그 밑에 있는 멤버들, 요걸 아까 테이블 뷰 갖다 썼겠죠. 그 다음에 뭐 존 애플시드 선택하게 되면 또 그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대폰이고 작은 화면이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면 못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단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게,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리고, 그게 휴대폰 앱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고, 애플도 많이 좀 따라주세요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보여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컨텐트 뷰들이 조합이 돼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탭바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밑에 아주 동등한 마스터 디테일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레벨의 뷰 컨트롤 컨텐트 뷰들을 갖다가 전환해 가면서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오늘 다루지 않을 또 다른 형태의 뷰 컨트롤러들이 또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목록, 오른쪽에는 아주 그냥 넓은 내용 나오는 그런 스플릿 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패드 이메일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메일 목록이 쭉 나오고 메일 제목이 나오고 메일 하나 누르면 그 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른쪽에 넓게 나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팝 오버라 그래서 이건 아이폰에서는 안 되고 아이패드에서 뭐 버튼 하나 누르게 되면 화면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윈도우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서 뭐 사진을 고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새까만 테두리로 띄워줄 수 있는 팝 오버도 있고요. 페이지 뷰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 아이북스 데모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없으셔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책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틀을 구현을 해줘요, 페이지 뷰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한 페이지를 갖다가 컨텐트 뷰 컨트롤러 구성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사용자가 책장을 넘기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뷰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뷰에 해당되죠. 자, 화면 전환. 뷰 컨트롤러 트랜지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비롯한 안드로이드라든가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손가락으로 막 넘겨가고 화면 전환되고 움직이고 하는 거에 다들 놀랬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뷰 컨트롤러가 있고, 뷰 컨트롤러로 이 뷰 컨트롤러에서 저 뷰 컨트롤러 넘어가고, 그러면서 화면상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거를 여기서는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탭바 컨트롤러 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살펴봤지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오른쪽에서 화면이 쓱 등장했다가 필요 없어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쓱 퇴장하고, 이런 형태의 화면 전환이 있는가 하면 페이지 컨트롤러 아까 책 넘기듯이,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사실은 제일 여러 가지 컨테이너 뷰 컨트롤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컨텐트거든요. 컨텐트를 보여주는 컨텐트 뷰 컨트롤러.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모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냥 뷰 컨트롤러 하나가 새로 밑에서 쓱 올라오면서 화면 전체를 덮고 화면에 대한 제어를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걸 모달 프레젠테이션 상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서 하기로 돼 있는 작업을 끝낸 다음에 다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오,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나 다 끝났어 그러면 그때 가서 닫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류의 화면 전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팝 오버 같은 화면 전환도 있고, 이게 누르면 조그맣게 툭 떠요. 그냥 팝업 메뉴 같이. 그거 팝 오버예요. 그렇게 뜨는 화면 전환도 있고. 뷰 컨트롤러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프로그래머니까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짜려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뷰 컨트롤러를 어떻게 만드냐를 떠나서 어떻게 그 오브젝트화 시켜서 가지고 놀 거냐. iOS 5가 나오면서 자꾸 여기저기 문서에서 숨겨놓은 이 사람들 애플의 메시지는 뭐냐면, 스토리보드 제발 좀 써서 UI 디자인 해주세요, 그거예요. 스토리보드 상에다가 뷰 컨트롤러를 그려놓고, 뭐 컨테이너 뷰 컨트롤러든, 그다음에 컨텐트 뷰 컨트롤러든, 그다음에 세그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UI 디자인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세그웨이라는 장치를 딱 설치를 해놓으면 이 뷰 컨트롤러에서 저 뷰 컨트롤러로 화면 전환이
일어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세그웨이들이 막 동작을 하면서 화면 전환이 일어나게끔. 원래는 코드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스토리보드라는 굉장히 멋진 그 UI 디자인 툴을 만들어 놓고 제발 좀 이거 써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써보니까 좋아요. 어쨌든 뷰 컨트롤러와 세그웨이들을 스토리보드 상에 담아 놓으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거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이게 대략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돌려볼 수 있어요. 빌드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누르면 뜨고 누르면 뜨고 막 그래요. 이건 뭐 우리 데모하면서 몇 번 보여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기 뷰 컨트롤러로 세팅을 해놓은 녀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자동으로 스토리보드 데이터에서 쭉 읽어져서 화면상에 이렇게 딱 떠요. 혹은 컨테이너 뷰를 만약에 설치를 해놨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딸린 식구들, 딸린 뷰 컨트롤러들이 상황에 따라서 막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장치해 놓은 세그웨이, 이 화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화면으로 넘어가라 라고 장치를 해 놓은 이 세그웨이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저 화면이 만들어져서, 즉 인스턴스화 돼서 화면상이 뜨기도 하고, 혹은 코드상에서 그 스토리보드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떠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오브젝트한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뷰 컨트롤러를 하나 디자인해 놨는데 걔를 지금 인스턴스로 만들어 줘 라고 리퀘스트를 보내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이름의 뷰 컨트롤러를 지금 인스턴스화 시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탁 만들어줘요. 스토리보드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보여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역할이죠.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 이외에, 그러니까 좀 전에는 스토리보드 상에서 거의 대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프로그램에서 해야겠다면 그 뷰 컨트롤러도 하나의 클래스 안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를 메모리상에 할당을 하는 얼록 메소드를 불러주고 거기다 대고 C++로 치자면 컨스트럭터에 해당되는, 자, 오브젝티브 C에서는 참고로 이니셜라이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메소드를 불러주면 그냥 당연하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에서처럼 메모리 할당하고 초기화 시켜주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만든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윈도우에다가 내가 방금 뷰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루트 뷰 컨트롤러야 라고 애플리케이션 실행될 때 보통 한번 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다가 직접 코드로 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지금 화면상에 이미 돌고 있으면 거기다가 푸시 하게 되면 아까 주소록에서 한 사람 눌렀을 때처럼 오른쪽에서 싹 미끄러지면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방금 새로 만든 뷰 컨트롤러가. 아니면 프리젠트 모달이라고 해서 지금 뷰 컨트롤러가 뭐가 됐든 간에 화면상에 하나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뷰 컨트롤러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처럼 미끄러져 들어오게 되면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처럼 사용자한테 어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독립적인 거다 지금. 얘를 하나 보여주고 싶다. 그럼 밑에서 쓱 올라오거나 혹은 화면이 이렇게 싹 뒤집어지면서 나오거나, 뭐 애니메이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다른 컨텐트 뷰 컨트롤 하나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화면상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컨테이너 뷰 컨트롤러에다가 쓱 집어넣어 놓기만 하면 그 컨테이너 뷰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데 따라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탭바에 어느 탭을 누르냐에 따라서 필요한 뷰 컨트롤러가 화면에 나타나거나 이런 방법들로 디스플레이 돼요. 만들고 보여주고 이런 거는 이제 데모하는 코드 한 몇 줄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감이 안 오는 거는 그냥 그다 치고 뷰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리소스를 관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뷰 컨트롤러가 초기화되는 과정을 한번 실제로 초기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스토리보드를 권장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스토리보드에다가 뷰 컨트롤러 내가 두 개를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냥 뭐 하나 갖다 얹어 놓은 거예요. 뭐 별다른 일도 없어요. 그냥 드래그해서 드랍 해놓으면 됩니다. 넣어놨는데 이름을 각각 VC1, VC2 이렇게 이제 줘놨다고 쳐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돼요. 화면상에 뭐 코드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이니셜 뷰 컨트롤러라는 표시를 스토리보드에 해놓을 수 있어요. 요 놈이 초기 뷰 컨트롤러다라고 이제 디자인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초반 코드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해주지 않아도 SDK에 있는 이제 기본 스톱 코드, 애플리케이션 스톱 코드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화면상에
인스턴스화도 되고 화면상에도 떠요. 이때 뷰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처음 소개되는 게 init with coder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뷰 컨트롤러가 세상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서 가장 처음 호출되는 이게 컨스트럭터와 같아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스토리보드에서 올라올 때는 이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때 말고는 기회가 없다면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즉 다시 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거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출되는 게 방금 닙에서 나왔어요 라는 메소드가 또 호출됩니다. 비슷한 형태로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해주고 싶으면 오버라이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름이 왜 이 모양이냐? Awake from Nib. 뭔 소리냐? 이게 스토리보드가 iOS 5 SDK하고 같이 소개가 됐거든요. 엑스코드 4랑. 그 전에는 UI 디자인들이 이런 식으로 통합 관리됐었던 게 아니라 뷰 컨트롤러 하나에 NIB 파일 혹은 XIB 파일 확장자가 따로따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로딩 됐다는 사실을 뷰 컨트롤러한테 코드에 알려주기 위해서 호출되는 메소드였는데 스토리보드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 메소드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아까 뭐 로딩이 되고 그다음에 뷰 컨트롤러가 이제 초기화가 되고 나면 인스턴스가 되고 나면 아직 화면에 나올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처음에 아까 UI 뷰가 하나 딱 달라붙는다 그랬죠. 뷰 컨트롤러마다 그 뷰가 로딩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 자료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건데요. 네, 어디선가 이 뷰 컨트롤러의 .view라는 프로퍼티 액세스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뷰를 가지고 있나? 그걸 내부적으로 먼저 봐요. 처음 불렸을 때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없기 때문에 load view라는 메소드가 약속된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별다르게 뭐 해놓은 게 없다면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요. 스토리보드 상에서 뷰 하나 가지고 와요. 아니다. 스토리보드 상에서 내가 그려놓은 화면을 그냥 쭉 가지고 와서 뷰를 구성을 하고 이 뷰 프로퍼티의 내용으로 등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뷰 디드 로드라는 어떤 이벤트성의 메소드를 한 번 더 불러줘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니까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불러주는 메소드예요. 그리고 나서는 방금 만들어진 뷰를 리턴 해주죠. 그 다음에 다시 뷰를 필요로 해서 밖에서 또 뷰 프로퍼티를 액세스를 하면 이제 일로 안 가죠. 그냥 쭉 리턴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처음 접근을 하면 로드 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뷰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스토리보드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없더라. 그게 아니라 코드에서 뭐 하련다.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뷰가 생성되기 전에는 nil이라는 그 어드레스, 즉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과정을 한번 통과하고 나게 되면 이제 뷰를 하나 만들었죠. UI 뷰 오브젝트를. 요 프로퍼티가 이제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스턴스화 됐고 이제 로딩이 됐어요. 그럼 언로딩은 시스템 전체적으로 내지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그널이 오면 내가 만든 앱의 모든 뷰 컨트롤러는 이 시그널을 다 받습니다. 메모리 지금 부족해. 그럼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당했던 메모리들을 막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뷰가 있으면 이거 보자 어떻게 결론 나려고 이렇게 가나. 오케이. 뷰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구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뷰가 이렇게 얼럭이 돼 있으면 뷰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근데 뭐 없애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벤트성 메소드들이 다시 호출이 됩니다. 이 시점에도 뭔가를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으면 아니면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버라이드에서 구현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즉 뷰가 업로드 될 겁니다. 준비하시오. 그래서는 업로드를 시켜요. 그 다음에 뷰 없어졌어. 지금부터는 뷰 없다고 생각해야 돼. 중요한 건 이거네요. 그 뷰가
언로드 되는 시점이 있고 그때 호출되는 메소드 이름이 이거예요. 근데 will 언로드가 있고 did 언로드가 있어서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죠? 언로드 되기 직전에, 그다음에 언로드한 후에 그때 호출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뷰는 다시 nil을 참조하는 상태가 되죠.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이 뷰 컨트롤을 쓰기 시작하면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관리를 이 사이사이에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 메모리 관리들 있잖아요. 껴놨다면 그거 잘 해줘야 돼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안 그러면 메모리 리키지 발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 메모리 워닝이 뭐냐? 메모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좀 전에 하려고 했다가 까먹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냐, 뭐 왜 오느냐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 워닝이 왔으면 지금 내가 해제할 수 있는 메모리는 가급적이면 다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할 때 얘는 내가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다 해제를 시켜버리면 돼요. 다시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봐야죠.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뭐 파일을 저장했다 불러와야 되나? 라든가. 네. 그런 전략이 중요한 건 거지.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떤 상태가 됐고 뭐 그런 것까지는 조금 더 있다가 알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중요한 거는 메모리를 일단 해제할 수 있는 건 다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뷰 프로퍼티에 nil을 어사인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그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아까 로드 뷰 기억하시죠? 로드할 때 스토리보드에 넣어놨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로 막 자동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빈 뷰 하나가 떨렁 만들어지거나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 뷰 컨트롤러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뷰는 내 마음대로 구성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뷰 컨트롤러에 로드 뷰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그냥 뷰를 만드시면 돼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여기 뷰 프로퍼티에다가 내가 직접 넣어주면 돼요. 만드는 게 보면 뭐 프레임은 대충 알아서 가져오고 이거 참고해도 돼요. 뭐 스크린에 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크기가 얼마지?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만들어서 뭐 아니야 백그라운드 색깔 좀 칠해주고 시커멓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내가 더 하고 싶은 코드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과정 셀프의 뷰라는 프로퍼티에 내가 만든 뷰를 넣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로드 뷰 안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리퀘어먼트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뭐 나머지는 뭔 짓을 하시든 여러분 책임이니까 상관없어요. 단 셀프.뷰 요 프로퍼티는 로드 뷰 밖에서는 설정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개판되기 시작합니다. 이 UI 뷰 컨트롤러의 구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질문 있나요? 그렇지. 좋은 방법이야.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 거. 자, 메모리 매니지먼트.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될 텐데 지금 뷰 컨트롤러 리소스 매니지먼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init with coder 이게 사실 이닛이 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토리보드에서 올라오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경우는 이닛이 호출되는 거고 스토리보드에서 올라오면 코더가 호출되는데 뭐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는 메모리 할당하지 마시고 로드뷰도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뭐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뷰가 이제 로드 됐어요. 여기에 어지간하면 뭐 추가적으로 메모리 할당할 거 하시고 언로드 되면 뭐 없앨 거 없애주고 아까 데니오님이 질문하신 거랑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의견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뷰 디드 로드에서 내가 할당했던 메모리 어지간한 거 다 해제를 해주면 뭐 다 잘 돌아가요. 대부분. 근데 이제 메모리 워닝을 받았는데 여기서 해제되지 않은 메모리들이 있죠. 어떤 이유 내지는 사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서 다 해제를 해주는 게
그래야지 이 애플리케이션이 크래시가 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디얼로그의 이제 제일 마지막 기회거든요. 메모리가 프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할당했던 것들 여기서 이제 프리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여기서 다 하세요. 여기서 요 세 군데에서. 싫어 나는 뭐 내 맘대로 할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 막 자료 막 찾아볼 거거든. 이거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럼 상관없어요. 자,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그렇다 치고 리소스 이외에 뷰 자체의 크기라든가 화면 배치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뷰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뭐 이제 터치 같은 것들, 이벤트 핸들링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딱 돌아가면, 화면 돌아갔네? 돌려줘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상황까지 뷰 컨트롤러 캐치를 해요. 기본적으로 좀 돌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라든가 돌아가고 난 후의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해당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재배치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뷰 컨트롤러를 보여주는 거. 이미 뷰 컨트롤러가 화면에 하나 보여졌어요. 근데 다른 뷰 컨트롤러를 보여주고 싶어요. 컨테이너 얘기는 실컷 했으니까 됐고, 그거 말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달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프레젠트 모달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프레젠트 모달 애니메이티드 뭐 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쓱 뜨는 거, 내지는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 대신에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모달로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거기서 할 일 다 했어. 예를 들면 사진을 골랐어요. 모달로 보여준 데서 사진 목록을 보여주고 사진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모달로 보여줬던 그 원래 뷰 컨트롤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네? 뭐 한다고요? 세그웨이? 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냥 당황하시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당황하시면 돼요. 이게 자기 자신을 닫을 수도 있지만 즉 나는 모달로 떴으니까 모달에서 사라지겠어 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디스미스 모달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모달로 떴는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의해서 떴는지 탭바에 의해서 떴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러서 내가 화면에 등장하게 됐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턱대고 나는 모달로 떴으니까 모달에서 사라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델리게이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자 A라는 뷰 컨트롤러가 있고 B라는 뷰 컨트롤러가 있다고 칩시다. B가 모달로 화면에 나타나는 뷰 컨트롤러예요. A가 B를 화면에 보여주는 모달로 보여주는 컨트롤러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 B는 재사용성이 강한 놈이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델리게이션 프로토콜을 하나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B 뷰 컨트롤러를 썼으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신호를 보내줄 텐데 그때 적당한 행동을 해라. 그런 약속이 된 메소드들을 갖다가 이 B가 정의를 해요. 헤더 같은 데다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로. 그러면 이 A 뷰 컨트롤러가 이 B에서 가지고 온 델리게이트 그 프로토콜 메소드들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B를 보여주면서 내가 네 델리게이트야.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B가 나 화면에서 다 했어. 나 좀 닫아줄래? 라든가 뭐 이런 메소드를 이 델리게이트 인터페이스 통해서 호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A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B 뷰 컨트롤러는. 그냥 누군가 나를 불렀는데 나를 불렀으니까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알 거야. 그리고는 나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라고 신호를 딱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디스미스 모달을 부른다든가 파업을 한다든가 뭐 등등등. 그렇게 뷰 컨트롤러와 뷰 컨트롤러 사이에 화면에 보여준 이후에 뒤처리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미루고 왔었는데 뭐 일단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데모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따로 만들기는 좀 애매하고 네? 오늘 데모에 델리게이트 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시스템 뷰 컨트롤러들이 또 있어요. 아까 왜 사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뷰 컨트롤러를 API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나는 그 뷰 컨트롤러가 필요해 그러게 되면 API 메소드 구출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하나 딱 얻어오고 그때부터는 뷰 컨트롤러가 생겼으니까 화면에 보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돼요. 쓰다 보면 그 API에서 나는 이런 델리게이트 있으니까 이거대로 메소드 만들어서 대답해 라는 식으로 API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쓰면 어쩔 수 없이 이 룰을 따르게 돼 있어요. 네, 뷰 컨트롤러 여기까지. Obi Trice, real name, no gimmicks.